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있어. 점의 좌표인데 어떻게 표현한다고? 각도를 먼저 재는 거야. 세타인 거야. 반지름이 만약에 1인 거야. 반지름이 1이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약속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리고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자 각도가 이렇게 돼. 헷갈리지 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는 각이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각이나 뭐는 차이가 있어? 부호는 차이가 있어. 부호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의 크기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의 크기를 알파라고 둘게. 이거 됐어? 얘 알파라고 둘게. 그럼 이거 알파라고 두면 이 점의 좌표 누가 나와? 누가 나와? 뭐라고요? 코사인 알파? 뭐? 사인 알파. 됐어? 이가 됐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니? 약속이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1 그리고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잰 각도가 알파.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아 너무 간단하다.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텐데 얘들아. 베타야. 됐어? 베타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되는 거 알겠어? 이가 됐지? 됐죠? 이가 됐어? 이게 약속이라고. 이 약속입니다. 각을 나타내시고 각을 나타내는 거야. 각 반지름이 이루는 각 시계 방향으로 재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재든지 이 반지름에 이루는 각이 나옵니다. 코사인 각 얘가 뭐라고요? x 좌표라고요. 사인 각 뭐라고요? y 좌표라고요. 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각이 되는데 얘가 반지름이 이루는 각들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조금 더 확장시킬 거야. 근데 우리가 매번 반지름이 1인 경우만 하는 건 아니잖아.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반지름의 사이즈를 1이 아니라 다른 원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 봐. 얘가 R이야. 원의 중심이야.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쭉 가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되는데 요가의 크기가 만약에 세타야. 어떤 차이가 있겠니? 어떤 차이가 있겠니?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어? 그럼 몇 배가 되겠어? 닮았잖아. 몇 배? R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R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고 R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 이가 됐지? 이가 됐어요? 됐어?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이게 익숙하게 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이걸 봐야 돼. 얘들 각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알파야. 똑같아요. 그러면 또 누가 되겠어? 아, 이게 알파니까 뭐? 여기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였는데 R배가 될 거니까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가 되더라. 오케이? 다 됐나요? 됐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어. 반지름이 1일 때 x좌표 y좌표가 원래는 x좌표 y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데 반지름이 일반적으로 꼭 1일 필요가 없으니까 r로 변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정리를 하면 여기가 뭐예요? x좌표죠. 원위에 있는 점의 x좌표고 얘가 y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극좌표라고 불러요. 극좌표라고 부르고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적어볼게요. 자, 얘가 R입니다. 다른 거 없고, 자, 요 점에 좌표 있습니다. 여기가 세타야. 오케이? 얘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정리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다? X 좌표야. 근데 얘가 X 좌표니까 우리가 앞으로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어요? 반지름분의 한글로 적어줄게. 반지름분의 뭐라고? X좌표입니다. 반지름분의 X좌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적어?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뭐라고요? Y좌표라고 적어주시면 되더라. 오케이?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 적어주시면 되더라. 마지막으로 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반지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이 반지름에서 x좌표, y좌표입니다.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는 거고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각각을 반지름으로 나눠가지고 반지름으로 나눠볼게. 반지름 나눠주는 거야. x좌표를 누구로 나눠준다? 반지름으로 나눠준다. 위에는 마찬가지 반지름분의 y좌표가 됩니다. 얘가 보면 뭔데요? 사인이죠. 사인 세타랑 동일해집니다. 얘가 뭐가 되는데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거 됐지? 이거 됐어? 뭐 별로 어려운 항의도 없어요. 코사인 세타 찾고 싶어. 반지름 찾고 x좌표 찾고 반지름 찾고 y좌표 찾고 x좌표분의 y좌표로 하던지 아니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하던지 아니면 얘를 뭐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지.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던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값을 찾아내면 다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 삼아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자, 한 가지가 더 있겠죠.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내가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돼?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r의 제곱이 돼. 근데 x는 뭐라고? x좌표는 누구랑 똑같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은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다 사라질 거니까 어떤 게 만들어져?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하나의 항등식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항등식입니다.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주면 무조건 1이 나온다. 됐어? 이런 항등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됐지? 요거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자, 내가 여기다 적어줄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두 번째. 자, 얘와 마찬가지 빈번하게 많이 응용되는 게 뭐냐? 사인 세타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얘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그냥 나와서 1이 되겠고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2배가 될 거니까 뭐가 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저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얘를 보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돼야 되겠지만 얘를 보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돼야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기에 뭐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으면 여기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됐지? 이까 됐어? 됐죠? 자,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얘는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한 가지 응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미적분 2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과 간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가 쓰이느냐?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니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나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 한, 타, 스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계속 쓸 거예요. 코사인 제곱으로 얘 나누잖아요. 1입니다. 됐어? 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뭐야?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타, 한타, 그 다음에 스입니다. 스는 왜 갑자기 쓰냐? 코사인은 너무 맞지? 억지잖아. 억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지금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시컨트 세타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한타 쓰라고 하는 건데 나중을 위해서 얘까지도 이거 웬만한 개념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개념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까지는 얘는 필수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죠? 이까지 됐지? 이가 됐어? 이가 됐어? 이가 됐지? 자, 넘어가.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 세타야.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탄젠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금 보실 거냐. 아, 저기 네, 여기. 그래서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이 있을 텐데 얘는 내가 뭔가 이거 식 조작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식. 자, 첫 번째 봐봐. 탄젠트라는 게 관계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뭐 해주면 돼? 그렇죠.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뭐 해줄 수 있어? 식 해봤자 통분밖에 없잖아. 통분해 봅시다. 통분하니까 누가 나오는데? 통분하시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얼마가 되더라? 이렇게 통분하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 보이지?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됐어? 됐죠? 그래서 요런 변형들이 되더라. 아, 탄젠트와 코사인이 나오면 이렇게 바꾸기라는 겁니다. 자, 뭐 참고로 그냥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디 보시느냐 하면 8장입니다. 8장에 한번 풀어봅시다. 8장과 7장은 경계가 모호해.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프 가기 전까지, 9장 가기 전까지는 모호하니까. 자,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나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8-3번부터 먼저 볼게요. 8-3번 보세요. 자, 8-3번 연습 한번 해볼게. 8-3번이야. 8-3번입니다.
사인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있어요. 얘가 얼마? 2분의 1입니다. 됐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더했더니 2분의 1이래.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관계식이 하나가 더 자동으로 확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뭐야?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얘만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랑 동시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뭘 해준다? 일단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해줍니다. 이 값이 뭐라고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 오케이? 다 됐니? 이가 됐어?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아,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얘들아, 그렇게 안 어려울 때 제대로 해놔야 된다. 여기 4분의 1이야. 넘겨줘서 계산해주면 여기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오케이? 됐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됐지?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사인의 세타의 세제곱과 코사인의 세타의 세제곱을 하는 거야. 자, 가봅시다.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니?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도 되겠니? 이해돼요?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1 양끝에 제곱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 있잖아요. 얼마로? 2분의 1로. 얘 얼마?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계산해주면 얘가 8분의 11 나오겠지. 8분의 11이고 얘랑 계산해주면 16분의 11. 오케이? 이게 답입니다. 자, 4제곱 봅시다. 사인의 4제곱 세타랑 코사인 4제곱 세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전혀. 자, 이거 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사인의 제곱의 세타랑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뭐 해준다? 전체를 제곱해주고 여기서 누구를 빼주면 돼?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네. 얘가 얼마? 1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 이거 보이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그게 얼마가 돼? 64분의 9가 되겠네. 64분의 9가 될 건데 거기다가 얼마? 마이너스 2를 곱해줬으니까 얘랑 사라지겠지. 그럼 이게 32가 되겠네. 자, 마이너스 32분의 9니까 32분의 얼마가 된다? 23이 되겠죠. 오케이? 이게 여기 해당하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안 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안 해도 되겠죠? 요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5번 봅시다. 사인 세타 나왔어? 코사인 세타 나왔어? 얘를 구하래. 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하면 이 얘기도 했습니다.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는 거야. 그게 얼마?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 저기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1이 있을 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두 개 곱해지면 마이너스 8분의 3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데?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이랑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7이 되겠지. 제곱해가지고 4분의 7이 되는 값은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다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됐어? 다 됐죠? 끝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자, 이제 잠깐만. 뭐 다시 정말 쉬운 거 했습니다.
좀 어려워할까? 쉬운 거부터 먼저 했어. 쉬운 거부터 먼저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계속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하기 전에 여기 봅시다. 이거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왜 어려운 줄 알아? 숙달이 안 돼서 어려워. 사인과 코사인 삼각함수는 숙달이 안 돼서 어려워. 숙달시키는 내가 포인트만 잡아줄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여기서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지. 왜? x 좌표든 y 좌표든 전부 다 플러스니까. 여기는 뭐만? 여기는 y 좌표만 플러스입니다. y 좌표만 플러스가 될 거니까 누가?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사인만 플러스라서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그 다음 여기는 사인과 코사인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왜? x 좌표도 y 반지름은 무조건 플러스인데 x 좌표, y 좌표에 의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사인도 코사인도 전부 다 마이너스지만 누구는? 탄젠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코사인은 플러스야. 왜? x 좌표 플러스 y 좌표 마이너스니까 x 좌표분에 y 좌표 한 것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는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겠죠. 외웁니다. 벌써 않고 외워야 됩니다. 벌써 않고 외웠죠? 벌써 않고 외웠어요. 전부 다 사인만 안 3, 4분면 4, 4분면 1, 4, 2, 4, 3, 4, 4, 4분면에 뭐가 있을 때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얘는 코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안 외우고 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싸 안고 얼스타킹이라 외우든지 그럼 알아서 하시고 다 됐어? 다 됐죠? 자 가봅시다. 자 가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입니다. 됐어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입니다. 세타의 범위가 오늘 좀 처음이라고 생각하니까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입니다. 됐어요? 됐지? 저희 몇 사분면이 있어? 4사분면이 있지. 오케이? 자, 하는 방법 잘 보셔야 돼. 4사분면이 있습니다. 몇 사분면? 4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니? 일단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부호를 결정해 줄 수 있어요. 부호가 어떻게 된다? 얘도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오케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4사분면이니까. 자, 그리고 원이 하나 그려졌었을 때 5분의 3이야. 그러면 5분의 3이면 반지름이 5란 얘기고 여기 3이란 얘기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좀 잡힙니다. 얘가 5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3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4가 되겠지. 3대 4대 5.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직각삼각형 나옵니다. 오케이? 직각삼각형 나올 거고 자, 요 점에 좌표 나올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x 좌표와 y 좌표를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거야. 얘가 3,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사인은 뭐야? 반지름분의 y 좌표.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3분의 4 집어넣으면 되겠지? 3분의 4. 3분의 마이너스 4인데 그냥 5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다 됐어? 자, 이제 바로 갈 겁니다. 자, 매번 우리가 원을 그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직각삼각형 만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각 변의 길이 체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삼각비를 구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뭘 해주시면 되느냐면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리시고요. 각변의 길이를 체크하시고 삼각비 가시고 그 다음에 꼭 챙긴다는 얘기야. 자 가볼게. 자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래. 루트 3 하면 좀 그렇잖아. 루트 3 합시다. 루트 3 할게. 그냥 해볼게.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야.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밑변의 길이 얼마로 두면 되니? 1이라고 두면 되지. 높이 얼마로 두면 되니? 루트 3이라고 두면 되지. 밑변의 길이 얼마로 두면 되니? 2라고 두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삼각 B를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해봅시다.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야.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부호결정해야 돼. 부호결정해야 돼. 부호결정해야 되는데 자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야. 그러면 후보가 누구 있지?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있어요. 얼, 싸, 안, 고. 됐지?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지 3사분면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를 때는 분류합니다. 모를 때는 분류해야 되는 거니까 1사분면에 있으면 얘가 답입니다. 그러나 몇 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에 있으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어디? 부호만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더라. 이까지 됐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한 번만 더. 이거 봐야 되는데 얘들아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탄젠트 세타가 A가 된다.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A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뭐 한다? 직각삼각형을 그대로 그립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대로 그립니다. 세타. 이거 별개의 문제야.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립니다. 얼마? 밑변의 길이 얼마로 두는 제편에? 1이지. 여기는 얼마? A. 그럼 여기 얼마? 루트 A 제곱 플러스 1. 됐니? 이렇게. 잘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준다? 사인 세타 구하는 거고 코사인 세타 구합니다. 사인 세타 얼마가 된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 A. 밑에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 1. 부호는 어떻게 되죠?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그러면 전부 다 얘도 플러스 1. 이가 됐어? 이가 됐지? 잘했나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문제 하나 풀고 정리합시다. 8-2번입니다. 8-2번 봐봐. 8-2번이야. 자, 8-2번에 보면 얘들아 조금씩 계속 채워나가고 있대.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봐야 돼. 코사인 세타가 얼마? 5분의 4래? 그럼 뭐 해야 돼?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야. 오케이? 직각삼각형 그리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 5입니다. 세타로 두고 여기 얼마야? 4죠. 오케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세타가 예각이라고 나와 있죠. 예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5, 4, 여기 얼마? 3. 오케이? 다르네? 5대 4대 3이야. 여기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리는 겁니다. 요런 모양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래야지만 뭐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있잖아 이거는. 탄젠트 세타를 안정감 있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5분의 3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고 제일 마지막에 뭐다?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얘가 몇 사분면? 1사분면이니까 뿔뿔로 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끝.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게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세타가 몇 사분면? 3, 4분면의 각입니다. 3, 4분면은 얼, 싸, 안, 탄젠트입니다.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겠지. 자, 그러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아, 여기 세타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여기 세타 여기 얼마? 12 여기 얼마? 5. 5대 12대 13. 끝. 5대 12대 13.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해야 되고 코사인 세타 구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 13분의 5.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13분의 10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 4분면의 각입니다. 3, 4분면의 각은 뭐만 플러스다?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쌤, 저희가 배운 내용과 전혀 다른데요. 얘가 뭐야? 요령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요령껏 문제 푸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봐? 오늘 그려야 돼. 오늘 딱 그리는 거야. 뭔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탄젠트가 얼마나 그랬느냐면 12분의 5가 되는데 3, 4분면의 각이니까 12분의 5가 되게끔 대략적으로 그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12분의 5야. 얘가 10이면 얘가 5가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가 얼마가 돼? 13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거지. 얼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란 말이야. 13분의 12, 13분의 마이너스 5. 그게 각각 x좌표, y좌표가 되는데 어느 세월에 원 그리고 직선 안 한다고 이렇게. 오케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정의를 써야 되는 문제에서는 정의를 쓰면 되지만 정의가 다가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를 때가 많다고. 이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 주는 거고. 오케이? 그랬을 때.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 주는 문제들도 간간히 있겠지만 뭐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고. 됐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내용도 좀 정리해 줄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봅시다.